안녕하세요. 저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건축 잡탕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알도로시를 쭉 진행을 해보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운 말들이 오고 갔어요. 그래서 뭐 라타시부터 시작해서 뭐 시지각, 타자, 유형, 시선, 유형, 모델, 유추 굉장히 응시. 어려운 말들이 지나갔는데 음. 이 어려운 말들을 이제 조금 문답을 하면서 얘기를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우리 알도로시라는 건축가를 일단은 이런 얘기들 전혀 없이 뭐 시선 뭐 이런 전혀 주제적 없이 극장에 대한 이해도 거의 없이 그 건축가 유명 건축가 뭐 십선 이런 책에서 처음 만나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알도로시를 그럼 어떻게 처음에 어떻게 느꼈는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떤 서사가 없는 상태에서 알도로시를 만났을 때 알도로시는 어땠을까? 그걸 한번 떠올려보는 시간을 가지고. 그거를 생각해봤는데 생각보다 되게 간단해요. 왜냐면 그거를 학부 때부터 몇 번 봤었는데 되게 그 느낌이 지금도 있는 그 바로 이게 뭐지 하는 그 느낌에 꽂혔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걸 그렸는데 그리고 일단 그림을 좀 무섭게 그리잖아요. 맞아요. 선이 세고. 네, 선이 세고 그리고 이쪽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가져온 이미지들은 다 순한맛 이미지들인데 그냥 개인적인 스케치들을 보면 막 되게 엄청 무서워요. 그렇대. 근데 근데 그게 무서운 방식이 약간 일부러 우리가 사회적으로 무섭다는 걸 보여줘서 무서운 게 아니라 약간 이게 뭐지? 이게 되게 약간 다 엄청 다 낯선 그런 약간 언캐니한 느낌을 주면서 언캐니. 네, 그런 이게 뭐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꽂힘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글을 읽었더니 도시의 건축을 읽었는데 너무 재미없었던 반면에 과학적 자서전을 읽었더니 이게 너무 재밌다기보다는 이 인간이 도대체 뭐 하는 자의식 과잉일까 하는 궁금증을 만든 뭔가 엄청나게 열심히 말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자기 자신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글로 정제해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수준으로 글을 쓸 수밖에 없는 그 느낌을 한 번 전에 받았던 게 루이스 칸이었는데 이제 또 받은 게 알도로스다. 저도 약간 그 알도로시를 딱 현대 건축가 책을 딱 펼치면은 등장하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요즘 사람이 아니지만 10년 전에 제가 그 학생일 때 이제 건축 책을 딱 펼치면 쭉 막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막 피터 아이젠만 뭔지 모르겠고 저는 이해도 못 하겠어. 뭔지 모르겠어. 다니엘 리베스킨트 너무 멋있어. 뭔가 막 힘이 느껴져. 뭐 그러다가 뭐 자하 하디드 뭐 그리고 막 포스트 모던 건축가라면서 막 등장하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하다가 알도로시 딱 펼쳐지잖아요. 뭔가 심오함이 느껴져. 이게 뭐지? 그거 뭐지 하는데 나의 시선을 막 끌어들이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이제 이 글을 읽고 생각하니까 그림자였던 것 같아요. 그림자. 그 사진이 이게 나를 밀어내는 게 하나도 없고 다니엘 리베스킨트는 얘가 건물이 찍히는 게 이 선이 이 책을 넘어가지고 나를 막 찔러 들어와요. 막 움찔움찔해. 근데 얘는 사진이 이렇게 딱 있으면은 그림자가 어디 있는데 얘가 어디서 끝날 것 같이 모르는 그림자가 있어요. 고딕 성당을 보면은 어디서 끝날 것 같이 모르는 빛이 있는데 얘는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 섬뜩한 느낌, 그 약간 고등학생 때 그 에반게리온의 그 섬뜩한 세계관을 보면서 좋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돼. 맞아. 키리코의 그림에서 받게 되는 그 느낌을 비슷하게 받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 뭔가 좀 이상하다. 하지만 뭐 더 알고 싶진 않다. 약간 그 정도로 끝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을 되게 막 그런 현대미술에서 썼을 땐 불쾌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되게 많고. 맞아요. 저는 일단 되게 늦게 봤어요. 알도로시를. 고등학생 때 사장님께서 보셨다는데 전 대학교 2학년 때 봤는데 되게 신기하다고도 생각하면서 별로 안 좋아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같이 학부 때 동기였던 친구들이 막 알도로시 너무 좋다 이러면서 막 읽고 있는데 저 옆에서 보는데 별론 거예요. 근데 뭐가 그렇게 별로였어요? 뭐랄까? 그냥 어, 그냥 그 그림들 저는 그 스케치들이랑 그
이게 건물들을 함께 이렇게 쫙 모아놓은 그런 도집을 봤었는데 저는 사실 제 개인적으로 아무것도 끌리지 않았어요. 그냥 되게 너무 개인적인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그게 저를 별로 끌어당긴 게 거의 없었고, 사실 그 도시의 건축을 읽으면서도 뭘 느꼈냐면, 이거를 본인이 정립하려는 강한 욕구는 느껴지지만, 이로써 이 건축계에 아니면 건축을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겠다라는 그런 제스처는 거의 느껴지지 않는 굉장히 개인적인 필체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 과학적 자서전을 읽었을 때도의 느낌은 굉장히 개인적인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런 글을 읽으면 이해와 공감은 돼요. 왜냐면 저도 비슷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읽으면 그렇지 나도 그래 씨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나도 우주에 나밖에 없는 것 같아. 이런 생각해요. 근데 별로라면서 책도 다 읽고. 아니, 알아야 근데 이때 과학적 자서전 정말 우연히 읽었어요. 도시의 건축은 저도 같은 욕망에서 읽었던 것 같아요. 이게 도시 설계 수업을 하고 이제 그럴 때 도시를 어떤 범주 안으로 집어넣고 분석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에서 읽기 시작했는데 뭔가 이 사람이 정리해내는 것에 그 쓰는 개념들이 결코 그래 그렇게 나도 생각하는데 내가 쓰는 유형과 당신이 쓰는 유형이 합치되기 어렵다? 그래서 이게 그거는 굉장히 역사적인 문제일 수도 그렇죠. 있어요, 그게. 그래서 근데 결국 이게 어떤 공통의 집안을 마련해 준다기보다는 그냥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기 위한 좋은 집안을 만들었다라고만 생각이 들게 되고 거의 근데 그 용도긴 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사람의 글이나 그림이나 어떤 거에서도 딱히 이해와 공감은 하지만 싫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너무 것 같아요. 같아서 싫은 걸. 동질감을 느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저는 갑자기 1학년 때 생각이 났는데 서촌 답사를 다니고 오르한 파묵의 검은 책을 읽는 시즌이었는데 제가 그때 계단에 막 꽂혀 있었어요. 그러다가 알도로 씨가 도시 한복판에 벽이랑 계단만 있는 구조물이 하나 있거든요. 그걸 딱 봤는데 뭔가 마음에 콱 박히는 거예요. 그게 약간 처음이었던 것 같고. 레지스탕스를 이렇게. 근데 제가 그때 막 드는 생각이 약간 도시를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도시를 정리했다고 하니까 이 사람 되게 대단해 보이고 뭐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러다가 도시건축 책은 나중에 읽었던 것 같은데 읽다가 말았어요. 그거 다 그냥. 끝까지 읽는 거 불가능해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게 서문만 읽었던 그거 것 그냥 같아요. 백과사전 보는. 약간 저도 느낌이고. 보면서 이건 이탈리아 얘기지 우리나라 얘기 아니잖아. 맞아. 약간 맞아. 그렇게 거부하게 돼. 그럴 수밖에 네, 없어요. 그래서 책은 거부를 했었는데 그러다가 납골당 이미지를 봤는데 이 네모가 나한테 와서 또 콱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납골당이 되게 불친절한 게 위에 뭐 지붕이 없잖아요. 안에가 뻥 뚫려 있고 철골이잖아요. 약간 되게 뼈처럼 진짜 만들었다는 그런 감각이 이렇게 오면서 이 사람 정말 이상한 사람인데 약간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세상에 얼룩을 주기 위해서 본인이 얼룩진 사람이 된 거죠. 본인이 약간 그 세상을 견딜 수 없었던. 그 보일러님의 네거티브 버전? 왜 이제 네. 이 알도로시에 대한 그 굉장한 크러쉬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사실 살면서 많이 봤어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그 알도로시에 대한 어느 정도의 크러쉬는 있었지만 마찬가지로 도시의 건축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그 이해하지 못하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굉장히 큰 커플이 뭐였냐면 형태였어요. 도시를 형태로서 본다는 게 대체 뭐지? 라는 맞아. 거를 끝까지 이해를 못했어요. 도시 건축을 읽을 설명도 때. 안 해줘. 근데 이게 뭐라고 생각했냐면 건축은 형태가 아니라 공간이다 라는 담론이 일단 먼저 있었고 그리고 건축은 분위기다 라는 담론이 또 있었고 건축은 재료다 뭐 이런 식의 구축이다 뭐 이런 논리들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건축을 형태? 유형이라는 건 어떤 위상적인 구조를 얘기하는 건가? 방들이 A, B는 이렇게 그렇게 만나고 읽었구나. B는 C로 만나고
그거를 얘기하는 어. 거겠지? 근데 그게 어. 우리가 알기 어려운 게 그게 네, 서양 역사의 담론을 가진 형태라 그래요. 거기서 말하는 형태라는 게. 아니 근데 음. 그거는 왜냐면 저는 이 책을 미대에 간 다음에 읽었거든요. 난 당연히 형태지 이러고 읽었는데 난 너무 당연해서 이걸로 왜 책을 썼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면서 읽었는데 도시를 분석하는 그게요. 왜냐하면 근데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학교에서 건축학과에서 배우는 도시와 건축이 되게 공간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고 되게 진료적이나 형태적인 거를 많이 다루다 보면 공간을 그러니까 도시를 그렇게 보게 되는 것 같고 네. 그랬을 때 나는 당연히 도시는 형태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내가 이해가 안 되기 시작했던 거는 그래서 네 형태 그래서 알도로시가 만든 형태들 있잖아요. 그게 잘했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난 그거를 설명 전혀 받지 못했고 거기에서 약간 이게 별로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난 좀 그래. 그래서 우리가 알도로시가 왜 갑자기 형태라는 걸 가져왔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형태를 가지고 왔느냐? 근데 형태라는 거는 그냥 미국에 갔다 오면서 생각했다는 게 난 좀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유형? 유형. 근데 사실 정말 타입. 형태는 도시의 건축에서도 나오는 거 아닌가? 그렇죠. 도시의 건축에서 음. 형태를 가지고 유형을 나누는 타입을 그러니까 나누는. 도시의 건축에서는 형태를 이제 타입이라고 생각했다면 이제 그게 여러 타입이 달라붙을 수 있는 유추가 가능한 이미지가 된 거죠. 미국 여행 갔다. 그러면서 형태가 나중엔 더 중요해지는 거구나. 그러니까 형태라는 것이 그 유형을 제공하는 것이었는데 원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10줄을 내가 건물로 만들면은 그 디멘션이 있는 10줄을 이렇게 만들면은 그걸 통해서 유형을 가리키는 그 가리켜진 유형은 또 그것의 역사적인 의미를 불러오는 그런 거였는데 그 10주가 이제 그런 유형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뭐 이빨같이 생겼다. 나는 근데 이게 손가락처럼 생겼다. 형태라는 거를 집중하게 됐다는 게 조금 이게 그냥 제 의견이고 제 생각이지만 저는 도시의 건축 보면서 알도로시가 형태 얘기를 할 때 이 사람이 놓치고 있는 게 뭐라고 생각했냐면 예를 들어서 고딕에 아치라고 칩시다. 점도 아치가 있다고 쳐요. 점도 아치 현대사회에서 만들 수 있죠. 합판 2개 이렇게 해서 만들면 돼요. 근데 그 아치에 새겨진 여러 장식과 상징들은 새겨 넣을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거는 현대사회에서 만들어낼 수 없는 노동력인 거죠. 거기에 대한 신앙도 없고 거기에 대한 인풋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전에 고딕의 형태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상징과 모든 디테일들을 쓸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도시의 건축에서는 유형이 중요하지만 나중에 형태로 점점 이렇게 이어져 간다는 게 뭘 뜻한다고 생각하냐면 그 아까 되게 그 가짜라는 그림 있잖아요. 뭐 팔라데오의 그 시대를 초월해서 갖다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지지난주에. 네 지난주에 방송됐겠죠. 우리 오늘 봤던 하여튼 그 그림에서 그게 저렇게 그려놓고 이거는 그 유형으로 도시를 건축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실은 저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21세기에 저건 만들 수도 없고 저런 노동력과 사실 건축을 만드는 컨텍스트라는 건 되게 경제 사회적인 거를 반영을 하고 있게 되잖아요. 우리 저 디테일 못 만들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서 저는 알도로시가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형태에 집착하는 걸로 넘어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냥 되게 추상화해서 건축을 보기 시작했다고 할까? 그러니까 왜냐면 저 같은 인간은 가서 고딕을 보면 제가 전공을 여러 개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건축도 보고 들어가 있는 상징들도 보고 그 안에 있는 디테일들도 보고 그 안에 돌과 돌들이 어떻게 쌓여졌는지도 보고 막 그런 게 되게 중첩돼 있다고 하면 알도로시 건물은 밋밋해요. 밋밋하고 그냥 덩어리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 시대의 유령을 그냥 형태 안에서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근데 오히려 비슷하게 생각하셨을걸요. 그러니까 보일러님이 생각했던 거랑 비슷해서 밋밋해진 게 그 사람이 뭐 약간 막시스트적이기도 했고 과학적인 걸 엄청 바랐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은 그 시대 디테일을 지금 쓰는 게 의미 없다는 걸 누구보다 되게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디테일을 굉장히 안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 걸로 알고 있고 의도적으로 그래서 자기 형태에 건축에서. 집중하게 되었다. 추상화된 근데 형태. 그랬을 때 이제 자기가 엄청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 내가 건축에서 재료로 쓸 수 있는 게 뭐냐 했을 때 그게 형태란 답을 아마 얻었을 거예요. 디테일이 제거된 약간 밋밋한 하지만 그 디테일 없이도 충분히 의미를 지어줄 수 있다. 이를 지어줄 수 있다. 그게 의사소통할 형태니까. 수가 있다. 근데 나는 이게 조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추상화했을 때 생겨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 그러니까 건축이 다른 분야들과 교집합을 가질 수 있었던 많은 부분들을 없애버린다는 느낌? 그거는 많이 없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학문적 독립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본인의 그 건축적인 세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건축과 다른 뭐 예를 들어 미술이라던가 아니면 뭐 조각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아니면 어떤 종교적인 상징들과 엮여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없어지고 아까 학교 중정 같은 데 보면 그 삼각형 걔가 뭔가 약간 조각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그게 충분히 풍부한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런가? 뭐 지가 그렇다니까 지 이론 안에서야 풍부하겠지만 근데 그냥 내가 아무 교육받지 않은 상태로 그 학교를 가서 보면 걔가 쓰는 모든 어휘들이 충분한가라고 생각해 보면 실은 어쩌면 빈곤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빈곤하죠. 그래서 난 별로라는 거지. 좀 더 풍부했으면 좋아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풍부할 수 있었을 텐데 본인의 그 완결성을 그러니까 완성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 일부러 배제해 나갔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 제가 보기에는 약간 자의식 광행에 미쳐가지고 음. 하나를 보면 너무 많은 게 이제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많은 걸 만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한 장면만 보고도 네, 여러 그거를 개가 너무 즐겨서 생각나니까. 본인이 잎사귀 안에서 우주를 볼 수 있었다. 시인인 거야. 본인이 그걸 너무 그 유희를 이제 특히 말년으로 가서 바로 그게 그냥 핵심이잖아요. 그렇게 하나의 이미지가 다방면으로 읽히는 거를 지금 그래서 계속 기본적으로 완전 정육면체 같은 거를 메스를 계속 만들고 그거에서 변주를 하면서 그리고 자기 포트폴리오 내에서 그런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막 세계의 극장을 보면 내가 예전에 지었던 뭐 모데나나 아니면 뭐 정방형 형체 기념물이 생각난다. 막 이런 얘기를 본인이 계속 하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거는 자기는 그 몇 개 안 되는 그거에서 계속 그걸 가지고 머릿속에서 유희를 하면서 이거는 이런 게 아닐까 이걸 이렇게 하면 새로운 게 되지 않을까라는 걸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아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알도로 씨가 어쨌든 형태에 약간 미쳐 있잖아요. 21세기에 태어났으면 엄청난 가상현실을 만들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막 스케일을 뭐 지금은 건물로 드러난 건 사람의 눈에서 보는 스케일인데 사람을 초월하는 뭔가의 스케일로 가지 않았을까? 생각도 좀 들었어요. 되게 우울했을 수도 있어요. 다들 그렇게 하고 사니까 막 자기 고질 자의식을 건축을. 충족받지 못해서 막 힘들. 왜냐면 저 공동묘지 같은 거 보면 저 넓은 땅을 자기 자의식으로 채우잖아요. 근데 요즘 시대에 저런 거 그려가면 그거는 네 컴퓨터 안에서나 하세요 뭐 이렇게 할 거잖아. 그 당시 이탈리아여서 그나마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물론 젊은 알도로시가 왜 그렇게 구조주의에 그러니까 그 학문적인 이거를 형상 유형이라는 거를 통해서 카테고리를 통해서 범주화하려고 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반대로 자기는 그 자기 자의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엄청 애를 많이 쓰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실패. 결국에는 그것에는 도달할 수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사실 알도로시가 어떻게 보면은 그 형상이라는 거를 통해서 쭉 작업을 이어나간다는 게 그 형상이 자기가 말을 할 수 있는 단위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형상 이어서 그게 약간 그 도시에서의 건축이 취할 수 있는 자세라고 본 것 같고 이게 만약에 도시에서의 건축이 아니었으면 그렇게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지금 트레버티님께서 그림을 보여주셨는데 주전자? 주전자? 근데 주전자를 왜 건물화 시켰죠? 왜냐하면
미친놈이라서. 아, 주전자를 등대처럼 그려놨네. 이 주전자가 유형을 통해서 설계된 근데 그렇게 유행을 통해 설계된 게 되었지만 되게 저는 사실 그게 읽혀서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게 뭐 그래? 아무것도 아닌 뭐 그런 거였으면 모르겠는데 그걸 봤을 때 그게 하나하나 다 읽히고 거기서 약간 유희를 느낄 수 있긴 그러니까 해요. 다른 사람들이. 이것만 봤을 때 뭔가 아는 것 같은데 뭔가 있는 이미지인 것 같은데 근데 뭐지 근데 그 옆에를 봤을 때 아 이거 등대 첨탑 같은 거네라는 아. 느낌을 줄 수 있는 형태라는 거죠. 이 즐거움을 젠키스가 엄청 포착을 해가지고 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르코르비제 롱샹성당 이미지를 딱 가져와가지고 롱샹성당에 대해서 대중적인 설명을 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어떤 방송사에서는 이게 개 껍데기야. 맞아. 그렇게 해서 꼬르비제가 개 껍데기 영광으로 이거를 개껍데기를 지붕을 씌웠어. 아 맞아 그거 꼬르비제전 한국에서 했을 때 아, 맞아. 그 개껍데기 같은 거 놔져 있지 않았어? 놔져 있어. 그게 한편의 한 축이었다면 또 다른 한 축은 고르비제가 비행기 날개를 보고 이거를 떠올렸어. 고르비제는 엄청 과학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맞아, 내용을 맞아. 짜기도 바람이 하고. 지나는 곳 막 그런 그 게. 지붕의 구조 합리성에 언론이 그 내러티브를 전달할 때 다른 유추들을 선택을 해버려요. 음. 그러면서 그 여러 가지 은유적인 이미지들 막 가져오는데 젠키스가 이거를 딱 가져와서 이건 봐 수녀의 모자 같이 보이기도 하고 그 개 껍데기 같기도 하고 소라 껍질 같기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읽히는 다중적인 의미야. 그래서 포스트 모던적인 의미를 지향하고 있지. 얼마나 좋아. 성대모사 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맞아. 그 지점이 사실 지금의 그 랜드마크랑 또 연결이 돼요. 랜드마크 건축을 하는데 랜드마크는 도시의 건축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적인 원리보다는 형상으로서 윤곽으로서 드러나는 게 훨씬 중요한 건물이 돼서 그 윤곽이 단어가 돼야 되는 게 되는데 이 윤곽이 단어인데 이거를 이제 흐릿한 단어로 만들기 위해서 애매한 형태를 취한다는 거죠. 많은 랜드마크들이. 그래서 그 담론이 로시나 꼬르비제에서 끝나지 않고 현대 랜드마크로 넘어와요. 이게 랜드마크가 병따개처럼 생기기도 했는데 사실은 그냥 빌딩이고 어떻게 보면 제트 엔진 같기도 하고 그런 랜드마크가 더 유효하다. 아 유효하다. 그런 게 더 많은 결국 중요한 이유는 그게 유효하기 때문에 언론의 많은 그 중심이 되고 이질적인 형태가 결국에는 랜드마크가 된다. 이런 얘기로 가요. 뭔가 형태라는 것이 이게 너무 점프일 수도 있는데 상당히 자본주의와 영합되기 쉬운 개념이군요. 그런 거 당연하죠. 눈을 잡아 끄는 거니까. 시선의 문제거든요. 눈을 잡아 끄니까. 근데 눈이라기보다는 그리고 약간 제가 보기엔 기호의 문제죠. 이게 기호. 내가 아는 거, 내가 내가 아는 거랑 뭔가 비슷한 음. 거를 얘기하는 거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그거가 이제 내가 아는 거가 원래는 역사 문화였다면 알도로스가 초기 알도로스 그게 이제 후기 알도로스를 넘어가지고 지금의 맥락에서 보면 내가 아는 게 뭐냐 내가 아는 게 뭐지 인스타에서 본 건가 내가 아는 게 광고에서 보는 페이스북에서 본 광고에서 보는 거 근데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내가 아는 게 광고에서 보는 지금 우리를 지배하는 상당한 형태들은 거의 다 자본 내러티브, 그러니까 상품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고 기업 이미지, 기업 내러티브, 애플이라는 이미지. 그래서 로시가 코카콜라를 그려요. 코카콜라 그린 게 있어? 그래서 쟁크스? 벤츄리 같은 사람들이 네. 미쉐린 타이어 뭐 이런 거. 전 근데 이 형태에 대한 담론을 우리가 다시 또 엄청 비판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그 비판을 하기 위한 도구로서 근대적인 공간을 다시 가져오거나 재료를 가져오거나 체감을 가져오거나 분위기를 가져왔죠. 쿠마겐고 같은 사람들 생각해보면 쿠마겐고가 형태를 가지고 초기에 M2 같은 작업을 막 하다가 갑자기 그걸 다 버리고 그냥 형태가 없는 건축을 하겠다면서 얘기를 하면서 나가거든요. 그러면서 땅 아래로 건물을 숨겨버리거나 건물 요소들을 잘게 분절해가지고 안개처럼 만들어버리거나 그런 작업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어요. 그 형태를 지우는 작업이 포스트 모던 이후에 등장하는데 그게 이제 분위기적인 작업이라고 저는
얘기를 했었어요. 음. 그 형태를 지우고자 하는 그 태도랑 그 환경과 자연으로 녹아들고자 하는 그런 태도랑 또 연결돼 있고, 그 형태라는 담론이 어느 정도 왔다가 딱 그 형태와 기호에 대한 담론이 딱 잘리고 학교에서도 이제 건물의 윤곽과 형태에 대한 얘기를 잘 안 해. 분위기 내봐. 이런 분위기 좀 내봐. 아라든지 뭐 구조적인 혁신을 만들어 보라든지, 아니면 오히려 더 근대적인 담론으로 돌아가서 풍성한 공간을 만들어 보라든지, 풍성. 아니면 재료적인 실험을 해보라. 이거 엄청 큰 강령이죠. 그러니까 형태가 거의 없어진 것 같아. 그래서 우리 형태를 읽을 줄도 모르고, 형태에 대한 형태를 만들 줄도 모르고. 근데 그런 생각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근데 누가 이렇게 설계를 한다더라, 누가 저렇게 설계를 한다더라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고, 사실 그 사람이 어떻게 설계했던 거 간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말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실제로 건축을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성장해 나갈 건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형태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나는 이게 아까는 이게 막 자본주의와 영합한다 이런 얘기는 했지만, 아니 그냥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중요한 거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그러니까 나는 이걸 굳이 그렇게 큰 소리 내서 외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분위기, 형태, 공간, 재료 당연히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형태가 별로 신경 써서 다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신경 써서 다뤄지지 않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건축이 어떤 형태로 안 읽히기 시작하는. 형태로 안 읽혀요. 도시에 있는 맞아. 건물들이. 이거는 그냥 커다란 조직의 그냥 부분 조직으로 읽히지 어떤 게시탈트가 없어요. 어떤 형상이 없어요. 어떤 이미지로 드러나는 전체가 없어요. 그냥 부분인 거예요. 근데 그거 우리가 너무 빠른 속도 위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요? 아니면 그 자본주의 자체가 재현 불가능성을 어떤 그런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를 하지만 그게 보면 일반적인 건물은 너 형태 만들지 마. 하지만 랜드마크로 지어지는 건물은 형태 만들어 하고 지어져요. 윤곽을 만드는. 법에서 생각해보면은 벗어나서. 우리가 요즘에 많이 건축에서 다루고 있는, 예를 들어 그냥 대중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카페, 인테리어, 뭐 심지어 엄청 교외에 있는 커다란 그런 카페 같은 것들, 아니면 유명한 샵, 브랜딩 다 형태가 없어요. 다 인테리어만 있지. 분위기만 있죠. 분위기랑 기호. 분위기 자체도 하나의 기호예요. 음. 어쨌든 그 얘기는 나중에. 네. 어쨌든 그게 건축으로서 사유되는 형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건축의 굉장히 그런 클래식하고 학문적인 범주에서 이게 형태다라고 다루었던 카테고리가 거의 카테고리 자체가 파괴가 되어 있어요. 도시의 느낌 자체가. 근데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그런 카테고리가 파괴된 게 쟁크스가 원인이자 그리고 약간 종말 그 자체였다. 더 할 얘기가 없어서. 지금 한국에서 그냥 도시를 생각해 보면 어떤 형태가 일관적으로 느껴지는 게 뭐 예를 들어 그 빌라, 다세대 주택, 그다음에 뭐 그냥 그 직육면체로 있는 오피스텔 같은 거, 오피스 빌딩, 아파트, 학교 말고 뭐 있지? 학교도 형태가 확실히 좀 말고 뭐 있지? 병원이 근데 오피스랑 그렇게 형태가 크게 다른지 형태적인 차이가 별로 안 느껴지는 것들. 형태적인 차이가 안 나. 시청. 서울시청이 지금 서울시청이 가장 형태적으로 가장 형태적인 이슈를 이슈를 일으켰던. 가진 건물이죠.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읽기 막 시작했죠. 잠자리. 그걸 가지고 이제 유추를. 내 해석이 맞다는 싸움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사람들이. 그게 참, 근데 그 얘기가 거기서 딱 끝난 게, 그게 참 다음이 없는 그냥 소비적인 논의 같아 보였다는 거지. 쓰나미. 쓰나미니 뭐. 그래. 은유 싸움이다. 그러니까 형태. 그러니까 저는 형태가 너무 중요하게 그러니까 얘기되어지는 이유가 형태 교육을 안 시켜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조형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조속과 다녔었잖아요. 그러면 조형은 맨날 해요. 근데 그거는 정말 30초 전에 내가 만들었던 형태와 지금 내가 손으로 한번 쫙 밀어서 만들어낸 그 형태, 그 순간에 그 질감과 모든 게 생겨버리거든. 그 순간에 너무나 달라지고 그 순간순간의 희열과 그것 안에서 조형을 해나가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막, 그러니까 내가 그 하루 동안에 얘를 부쉈다가 만들었다 하는데 그 순간에 되게 괜찮은 조형들은
계속 생겨나요. 근데 그 교육을 건축에서 너무 안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면 뭔가 되게 자극적이어지는 것 같은데 근데 예전에 그 조형 교육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 나는 이게 왜 이렇게 언어적으로 얘기돼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미술회사의 형태도 되게 언어적으로 많이 다뤄지지 않아요? 막 특히 아니지, 의인화된 그거는 형태. 미약하는 사람들이 입을 열기 시작하면 그렇죠. 음. 근데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조각하는 사람들 안에서 어떤 그러니까 흑인 상태에서 서로 얘기할 때 늘 얘기는 짧다 길다 작다 크다 거칠다 매끈하다 이 얘기밖에 안 해요. 거기서 그게 있어요? 그 좋은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 어떤 막 치고 들어오는 그걸 느끼게 만드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그게 그 그게- 엄청 유추적인 가능성이 많이 있는 그게 그래서 그게 뭔가 어. 아르카이크한 그게 그 브렌타노의 조각 같은 그런 거 아닐까요? 아 근데 그건 맞는데 내 말은 그게 생활화돼 있을 때는 그냥 좋은 조형 형태를 만들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엔 그 좋은 형태라는 거를 해방시켜야 된다라고 알도르스는 말했을 수도 있어요. 그게 과연 그것만이 우리가 향유할 수 있는 가치 기준인가? 라는 식으로. 지금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냐면 지금 조각하시는 분들이 이미 그 담론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근대 조각이 등장하는 그 배경의 담론 안에서 일반적인 조각 교육이 모두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데 왜냐면 이게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막 미대 교육이 어떤지부터 얘기하고 이래야 돼가지고 네. 미대 교육은 좀 궁금하긴 예전이랑 다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도 제가 간 미대가 미대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왜요? 제가 거기서 엄청 조형적인 수업만 골라 들었기 때문에 아, 저는 거기서 재료랑 조형과 관련된 수업만 골라 들었고 거기서 하는 다른 어떤 현대미술과 관련된 수업들 일부러 빼먹었고 안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근데 여튼 그런 거죠.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생산하는 건축가들과 미대에서 생산하는 미술인들이 사실 둘 다 조형에 대한 교육이 저는 되게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 말고 너무 해야 될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한다기보다는 학생들한테 넌 조형도 해야 되지만 이런 사회적인 문제도 담아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막 그런 상황에서 조형에만 집중하는 인재로 커나가기 쉽지 않아요. 근데 저는 제일 아쉬웠던 게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조형을 좀 가르쳐야 된다고 늘 생각해요.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뭐 레고 같은 걸 하나? 아니 뭐 흙도 쓸 수 있고 이런 걸 뭐 만들어 보고. 왜냐면 우리가 라이노 이렇게 3D 프로그램을 쓰잖아요. 이게 3D까지 할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3D 프로그램을 썼을 때 형태는 없는 거잖아요. 없는 거고 우리가 스케일도 없고 거기는 그냥 그 상대적인 형태만 존재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뭔가를 만들고 우리 네 명이 같이 보고 아 좋네 싫네 괜찮네 어쩌네 이러면서 계속 24시간 동안 조잘조잘 떠들면 그게 그냥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저는 조금 뭐 이 문제 우리가 지금 얘기한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유형, 형태, 뭐 또 뭐 있어. 뭐 이게 상징하는 바, 막 응시, 시선 이 모든 것들이 그냥 그걸 하면 그 생활 안에서 다 드러나죠. 당연하잖아요. 왜 내가 뭘 만들잖아요. 그러면 당신들이 볼 거 아니야. 그럼 그게 응시죠. 그럼 내가 계속 변화할 거고, 그게 계속 바뀌어 나갈 거고, 난 당신들의 시선이 있지만 난 그걸 신경 쓰지 않고 그걸 만들어야 될 거고. 근데 그게 되게 그냥 생활 속에서 일어나면 되는데, 그거를 학교에서는 전혀 안 가르치고, 회사에 나가면 나는 되게 큰 프로젝트 일원으로서 일할 뿐이고, 평생 경험 못하고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도 그걸 경험해보지 못한 상태 계속 그걸 떠들기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대학생 때 누군가 가르쳐줘야 되지 않겠어?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사실 대학 때 형태를 다뤄본 경험이 조금씩은 다 있지 않나요? 근데 제가 보기엔 이건 형태 문제라기보다는 역사와 사회적 의미 의사소통에 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이게 저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주체성을 건 피해 혈투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치. 이거는 아, 그러니까 내가 이 형태를 만들었을 때 어. 이게 이걸로 읽히냐 이걸로 읽히냐에 따라서 내가 만들었는데 이렇게 읽힐 수도 있고 쟤는 이 형태는 이건데 나는 이거 모르겠는데?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 약간 그런 식의 저는 되게 이건 언어적 싸움이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형태의 문제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형태를 썼을 때 예를 들어 이거 굉장히 그냥 그 저에게 개인적인 가치 판단으로 작업을 하는 것과 관련된 예시를 하나 들자면 되게 인스타에 많이 보이는 뭐 인테리어 뭐 아치 같은 게 있고 막 어떤 외국인 건축가가 굉장히 국내에 들어갔고 핫해진 어떤 뭐 아치나 뭐 무슨 그런 많이 쓰는 뭐 기둥이나 뭐 배열이나 뭐 그런 게 있다고 했을 때 걔네가 그걸 어떤 식으로 가져와가지고 막 해가지고 하는 게 있을 텐데 과연 그게 내 삶과 내 도시와 내 국가와 내가 하려는 건축에 의해서 무슨 상관이지? 라는 의문을 한번 던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접했을 때 그 형태적인 기호들이 우리를 치고 들어오는 게 말 그대로 계속 얘기했지만 광고 기호학적인 우리랑 굉장히 흡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향유하게 되는 건축이라든가 공간이라든가를 어떤 우리의 삶과 관련된 어떤 의식 그 리추얼한 것으로 우리 리추얼하고 기억과 관련되고 뭔가 우리 삶의 주체적인 의미와 담보된 걸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굉장히 임의적인 유행하는 형태들을 쉽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형태를 만들어야 되느냐 별로 답이 없어요. 왜냐면 조형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했으니까. 그렇기도 하고 우리가 뭘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좀 더 기호학적이나 역사적인 담론적인 얘기에서 말하는 우리가 뭘 참조해야 될지 모르는 세상에 놓여져 있는 거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형태에 대한 감각과 뭐 취향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원칙과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를 교육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지점에서 엄청 동의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 감각에 더해가지고 그 형태가 어떤 형태에 대해서 뭐 이게 굉장히 사실 쓸데없이 덧붙이는 말일 수도 있지만은 굉장히 예를 들어 미니멀리즘한 관점에서는 그게 오히려 굉장히 안 좋은 얘기인데 이 형태 이야기를 덧붙이는 게 안 좋은 얘기인데 저는 오히려 요즘에는 형태의 내러티브를 덧붙이는 게 되게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좀 부연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어떤 형태를 만들었는데 이 형태가 사실은 로시의 관점에서 말하면 이게 수백만 가지로 유추되어서 읽힐 수 있는 형태인데 근데 나는 내가 이 형태를 가져온 것은 이제 그런 어떤 특정한 기업과 내가 가진 특정한 그런 사회적인 구조 속에서 내가 어떤 걸 참조하고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 형태를 이 도시 안에서 이렇게 제시하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제스처가 그 건축적으로 도시에서 더 필요하다. 그리고 그게 약간 그 우리 도시에서 우리가 그런 자본주의적인 상품 자본주의적인 상황과 그 다음에 어떤 해외 뭐 우리의 그런 삶과 전통과 관련한 주체성의 문제와 그 형태를 제시를 하는 게 형태를 내러티브와 함께 제시하는 게 관련이 있다. 이 지점에서 사실 저도 사실 이제 저자기 마이크를 뺏어갔어. 제가 얘기를 해야 딱 되니까 들면서 이제 이 지점에서 사실 저도 그 어떤 생각의 전환이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형태의 내러티브 얘기하셨잖아요. 우리 그 한국의 한 김수근 선생님 이전 세대 건축가들, 그러니까 약간 그 시대 비슷한 건축가들이 그 소위 말하는 민족주의 내러티브를 형태에 어마어마하게 부여한 건물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죠. 서울의 여기저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이제 우리가 이거를 밖으로 내놓으려면 내서사를 내놓는 순간 다시 또 우리는 알도로시의 알도로시가 되죠. 우리가 내서사를 넣으면 알도로시가 되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말하는 게 말 그대로 이것도 약간 그 약육강식이거나 혹은 매혹시키거나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 서사가 아닐까 하는 거를 만들어내야 되는 게 약간 맞는 게 아닌가. 근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되게 미술 쪽에서 하려는 방식이긴 해요. 어떤 특히 약간 뭐 그런 특히 젠더 관련해서 작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거기도 하고 건축도 사실 로마 때부터 해오던 어마어마한 일, 그러니까 모두가 의미를 받고 의미를 주는 일에 가장 첨도에 서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때까지의 건축이 언제나 그 국가 내러티브나
그러니까 그 사회를 붙잡고 있는 내러티브에 종속하지 않는 방식으로는 건축이 서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약간 이제 좀 나가서 이 질문을 하면서 한번 정리가 될까? 하여튼 한번 이건 돌아와서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다 독립할 생각 아님? 이렇게 여러분들 다 그런지? 자기 건축할 생각이죠? 음. 근데 그러면 당신들이 이제 나이가 40이 먹고 50이 먹어서 비슷한 나이 혹은 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매혹시켜야 되는 상황에 처할 거예요? 뭐가 될까요? 저는 아직 전혀 감을 못 잡고 있어요. 뭐 아까 얘기했던 형태, 분위기, 재료, 공간 이 네 개 중에 있을까? 아니면 완전 새로운 게 있을까? 저는 그게 다 결국 한 덩어리에 다른 이름을 붙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실제는 변하지 않고 아니 뭐 그럴 수 있잖아. 예를 들면 자장님이 나중에 뭐가 건축가가 됐어요. 우리가 뭐 피터 좀 더 생각을 하면 약간 분위기 이런 걸 떠올리게 되고 뭐 약간 그게 그것만 한다고 할 수는 전혀 없지만 근데 그렇게 되는데 뭔가 어쩌면 아까 트레버티님이 말한 것처럼 스스로 이 내러티브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본인의 건축의 내러티브를 만든다면 뭐일 것 같아요? 이거는 이건 이제 아껴둘 거야? 굉장히 어려운 아, 얘기예요. 그래?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제 두 가지예요. 그게 에틱스와 에로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개념 좀. 정말 쉽게 생각을 해보면 내가 하고 싶은데 이게 너무 하고 싶은데 이게 뭔가 날 이렇게 끌어가는 것 같은 힘이 있는데 이걸 하면 뭔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분명한 논리는 못 찾겠는 게 있고 이렇게 해야만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내심 속으로는 그 에로스를 하고 싶어. 하지만 나는 이 에로스를 어떻게든 에틱스라는 상자 안에다 구겨 넣어가지고 줘야겠죠. 그러니까 이 에로스를 숨겨진 채로 거대 내러티브 속에다가 집어넣는 잘 엿을 먹이겠다. 오에베이가 하는 것처럼. 오이메이가 하는 것처럼 달콤한 엿을 먹이겠다. 달콤한 엿을 먹이는 거. 저는 그 재료로 생각하면 약간 할 말이 있는 게 저는 형태는 좀 어려운 것 같고 맞아, 형태는 좀 저는 오히려 알도르스한테 영감을 받는 건 유형? 역사와 유형을 언어처럼 활용하면서. 근데 그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구조주의.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것 자체가 약간 필요한데 그 역사가 누구의 역사냐. 물론 서양 건축가를 안 참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우리는 이미 서양의 시대에 살고 있죠. 근데 과연 그게 이제 전혀 모디파이 되지 않은 서양 건축사를 참조하는 건 뭐 신고전주의고 우리는 트로트를 참조해야죠. 아니 그건 좀 미국, 일본, 한국 유형에 대해서 주체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는 건 중요한 것 같은데 저는 형태보다 공간. 뭐 그런 거 있잖아. 도서관 네. 그 시설과 관련된 공간의 유형으로 작업을 좀 하고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행위 내러티브와 분위기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 번 말씀하셨죠. 여러 번 말씀했지만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걸 어떻게 너무 많은 얘기를 시작하게 되는 거라서 좀 그런데 아니, 적당히 그러니까 저는 적당한- 이미 매화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 네, 적당한 그 사실 전 제 내러티브를 던지는 게 별로 즐겁지 않아. 제 내러티브를 던지는 것도 물론 억지로 이제 상자에 집어넣어서 몰래 이렇게 살짝 넣겠지만 그것보다는 타인이 내 내러티브에 나쁘게 말하면 지배당하는 거고 좋게 말하면 공감해주는 거에 희열을 느끼는 거죠. 그게 사실 내 내러티브일 필요는 없어요. 그 사람의 내러티브를 내가 그냥 받아서 쓰는 거여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은근한 조작에서 희열을 느끼는 소설가가 됐어야 됐을 것 같아. 요즘 사실 소설 쓰는 게 너무 재미를 느낄 그게 수 바로 있겠다는 생각이 소설가들의 들어요. 그건데 소설가들의 이건데 그래서 약간 제가 기대고 있는 그런 내용들도 건축과 소설의 문제로 그러니까 내러티브의 문제로 2학년 때 설계하면서 소설 쓰지 않았었어요? 맞아요. 1학년 때도 소설 썼던 것 같은데. 욕을 많이 먹었죠. 소설을 썼어. 시나리오 쓰라니까. 소설만 쓰면 칭찬받았을 텐데. 이 사람 이름이 있었잖아. 무슨 분명. 치과 안에 조원? 병태와. 경태와 두 친구 사이에 강원태 그 아니야? 멀어지는 홍자님께서는 어때요? 저예요? 제가 처음에 알도로시 그 도시의 건축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도시를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에 공감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앞으로도 서울에 살 거고 아마 서울에서 일을 할 텐데 약간 서울
뭔가를 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 그냥 지나가는 건물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뭔가 좀 다른 거? 뭐 이런 거 좀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약간 형태 문제 같기도 하고 공간의 문제 같기도 하고. 네. 도시적인 문제를 보면은 형태의 문제. 네. 형태 문제인 것 같아. 그럼 전 공부를 좀 해야겠네요. 형태 조형 공부? 파사드를 만들고 싶어요, 안 만들고 싶어요? 약간 그거 되게 재밌는 질문. 그러네. 만들고 싶은 것 같아요. 얼굴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얼굴 있는 건물 아. 없는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약간 길 가면서 음. 약간 웃음 짓게 만드는 건물들이 있거든요. 쟤는 있죠. 이걸 하고 싶었는데 못한 것 같아. 이런 건물 진짜 많거든요. 근데 진짜.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은 일단은 약간 기득권이 된 다음에 기득권을 포섭하는 약간 은근히 조작하는 뭐 그런 방법을 쓸 수 있겠죠. 우리 보일러님은 저요? 제가 건축가가 되면 이미 건축 일은 하고 계시잖아요. 약간 건축 지금 설계자. 총선과 앞두고 약간 제가 건축가가 된다면 말이죠. 저는 조금 글쎄 이 모든 것을 훈련하는 거는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태와 뭐 재료와 이런 것에 대해서 공간 훈련하고 조작하고 하는 거에 능숙해지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읽는 사회는 제가 건축가가 될 즈음에 엄청 외로워질 것 같아요. 이 모든 사회가 너무너무 외로워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소망하는 바와 다르게 너무너무 외로워질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사람들에게 어떤 쉴 곳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건축가가 되는 거 그게 제가 방향성으로 잡는 일인 것 같고 나머지 부분들은 당연히 뭐 내가 이 일을 하기로 시작했다면 훈련돼야 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사회활동가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치인이 여의도를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진짜 그 너무너무 외로워지게 만드는 게 너무너무 거대한 서사를 단일한 거대한 서사를 만들 것 같은 걱정. 다들 비슷한 상황으로 결국에는 끌려 다들 들어가니까. 아무도 서로 공감을 못하니까 음, 약간 합의된 것 같은 하나의 가치 체계를 가지고 음. 예를 들어 어떤 옷을 사거나 뭐 돈을 벌거나 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단일한 기준을 역설적으로 가지게 된다고 해야 되나? 저는 저희 학교 다닐 때도 느낀 거지만 뭔가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많이 모으고 이런 것들로 우리가 가치를 채워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공간, 형태 이런 가치를 다시 불러일으키고 사람들에게 주목시키는 거는 해야 할 만한 일이긴 한데 그걸로 사람들 마음이 채워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거기서부터는 사실 건축은 기본적인 퀄리티는 필요하지만 어떤 기획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뭐 저는 그렇게 살 것 같네요. 아무튼 재밌습니다. 네, 형태, 오늘 저희가 유축. 알도로시에 대해서 사실 이게 분량을 굉장히 길게 가져왔어요. 그래서 네. 거의 한 3번 정도, 네 번 어쩌면 나눌 4번으로 수도 나눠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쭉 전달될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뭐 이 내용을 사실 누가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안 나와요. 이제 뭐 들으시는 분들이 뭐 약간 그 건축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시거나 어떠면은 뭐 고등학생이나 이제 건축가를 고등학생들이. 꿈꾸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알도로시가 누구지 하면서 검색을 했는데 갑자기 막 내용이 시선이 어떻고 막 이러면은 확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 수 있긴 한데 어떤 한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건축가를 그냥 이미지로만 보다가 이거에 대한 이해 비스무리한 거를 뭔가 할 수 있게 됐다라는 지점이 있다 보면 거기서 또 되게 다른 희열을 느끼게 되고 내가 만드는 형태와 내가 인식하는 이미지에 대해서 그 분석을 하게 되는 지점이 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내가 처음에 좋았던 게 엄청 싫어지는 순간이 딱 오게 되고 주체적인 일이라고 생각해. 그런 작업들을 결국에는 거칠 수밖에 없고 그걸 거치기 위해서는 조금 거리를 벌려서 배 위에서 도시를 바라보는 그런 태도도 필요하지 않나. 오늘 우리가 알도로시를 봤던 것들이 약간 그런 멀찍이서 어떤 개인의 이미지와 건축에 대한 작업들을 보는 일이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걸 알게 하는
지점이 아닌가. 이상 고등학생 때 건축을 이미지로서 봤던 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어린 사장님이 네. 컸어요. 트레버티님 오늘 수고해 오늘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얘기 재밌었어요. 많이 들었고요. 재밌어요. 네. 저희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수준의 얘기를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혹시 본인의 석사 논문을 이렇게 까발리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연락 주십시오. 네, 정말 좋을 것 네,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다음에도 이렇게 초청석을 또 마련해서 네, 좋습니다. 다른 얘기도 한번 네. 들어보고요. 네, 네. 다른 얘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 예.